어떻게 된 일일까요? 홍콩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믿기지 않으실 겁니다. 한글이 이곳에서 저항의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홍콩인들은 우리는 중국인이 아니다. 우리는 홍콩인이다. 이 말처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커지고 있죠. 그리고 이 싸움에서 한글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당국은 그 어떤 언어보다 한글을 두려워하고 홍콩 시민들은 이 언어를 통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글이 홍콩에서 저항의 비밀 언어로 사용되며 이제 홍콩의 자유와 정체성을 지키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시작되었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홍콩 구룡반도의 조용한 동네에 위치한 한 중학교에서 사회를 가르치고 있는 토마스라고 합니다. 올해로 교직에 들어선 지 14년이 되었고 제 자신을 그저 소박한 선생이라 소개하곤 합니다. 매일 아침 7시 반이면 교문 앞에서 학생들을 맞이하고 수업을 하고 그들의 작은 고민을 들어주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제 인생의 색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예상치 못한 작은 문양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바로 한글이라는 문자였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수업을 마치고 교실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한 학생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아세요? 요즘 이거 보는 친구들 많아요. 학생이 내민 건 스마트폰 화면에 떠 있는 웹툰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만화였고 무엇보다도 그 속에 쓰인 글자들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문자는 마치 도형 같기도 하고 부드러운 곡선과 각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는 낯선 구조였어요. 저는 무심결에 물었습니다. 이거 일본어니? 학생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한국어예요. 한글이라고 해요. 그 순간 한글이라는 단어가 제 머릿속에 처음 새겨졌습니다. 사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선 대체로 친근한 인상이 있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나 음악을 좋아하는 학생들도 많았고 홍콩 거리에서도 종종 한국 식당이나 제품을 볼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도 저는 그 문자의 이름조차 몰랐다는 사실이 어쩐지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저는 자연스레 노트북을 켜고 한글이라는 단어를 검색했습니다. 그렇게 만나게 된 수많은 정보들은 저를 충격과 감탄 속에 빠뜨렸습니다.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위해 만든 문자, 모두가 쉽게 배울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설계된 체계,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글은 권력의 언어가 아니라 백성을 위한 문자다. 이 문장을 보는 순간 저는 마치 누군가 제 마음속 깊은 곳을 조용히 두드린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제가 자라온 홍콩이라는 도시, 그리고 이곳에서 수년간 교사로 살아오며 경험한 일들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홍콩은 한때 자유와 다양성이 공존하던 도시였습니다. 어릴 적엔 거리마다 광동어가 넘쳐났고 지역 시장에서는 활기찬 목소리들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19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이후 조금씩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표준 중국어, 다시 말해 보통화가 학교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강요되기 시작했고 광동어는 지역강원이라는 이름 아래 점점 뒤로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서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공식 문서는 모두 보통어로 작성되었고 심지어 학생들끼리 광동어를 썼다고 주의를 받는 일도 생겨났습니다. 저는 사회교사로서 홍콩의 역사와 문화를 가르치면서 이 아이들이 스스로의 뿌리와 언어를 잃어가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글은 저에게 너무나 강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중국어는 점점 통제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었고 광동어는 점점 소멸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한글은 오히려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해방의 문자처럼 보였습니다. 모두가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문자라니 그 자체로 이미 저항적이고도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히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출판된 교재를 구하기는 쉽지 않았지만 유튜브와 무료 앱, 한국문화원에서 제공하는 학습 자료들을 활용했습니다. 밤마다 책상 앞에 앉아 자음, 기역, 니은, 기그, 노트에 또박또박 적어가며 소리 내어 따라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기역과 키읔의 차이도 헷갈렸고 애와 애를 구분하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어느 순간 이 문자의 체계와 규칙성에 매료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은 소리와 문자가 거의 1대1로 대응되는 문자였습니다. 한자를 익히기 위해 수백 개의 문양을 외워야 했던 저에게 한글의 체계는 말 그대로 문자의 혁명처럼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한글은 광동어의 복잡한 성조 표현에도 적응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구조적 유연성과 논리성은 제게 큰 감동이었고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문자는 단순히 낯선 나라의 글자가 아니다. 이것은 우리 홍콩에도 꼭 필요한 새로운 목소리의 도구가 될 수 있겠다. 그 결심 이후
저도 모르게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교사로서 언어를 교육의 도구가 아닌 정체성의 뿌리로 바라보게 되었고, 한글이 가진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알아가며 점점 더 이 문자가 저에게 소중한 친구처럼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저 개인적인 위안으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나중에 이 문자가 제게 그리고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어줄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단 하루도 한글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한글 공부를 시작한 지 어느덧 몇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소리내어 읽기도 버거웠지만 이제는 간단한 문장은 무리 없이 읽고 사랑, 자유, 기억 같은 단어는 저도 모르게 노트 구석에 적어보곤 했습니다. 그 문자들이 어쩐지 저와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거든요. 무언가를 제대로 읽을 수 있다는 감각은 참 신기하고 또 위로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 무렵 학교 안팎에서 느껴지는 공기가 조금씩 더 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 수업 중 광동어로 홍콩의 근현대사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다른 반에서 수업 중이던 교감 선생님이 문을 열고 조용히 들어오셨습니다. 토마스 선생, 그분은 제게 다가와 작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교육국에서도 보통화 사용을 강조하고 있어요. 가능한 한 수업에서도 표준어로 진행해 주세요. 혹시라도 민원이 들어오면 곤란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표정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광동어는 이제 조심해서 써야 하는 언어라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시켜주는 말이었죠. 학생들이 모두 보고 있었기에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교감 선생님이 돌아간 후에도 마음 한구석이 저릿하게 아팠습니다. 내가 잘못된 언어를 가르치고 있었던 걸까? 그 의문은 곧 이 세상에서 한 언어가 어떻게 사라지는가에 대한 깊은 생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광동어를 금지당했던 수업 내용을 노트에 적으며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책상 한쪽엔 여전히 한글 학습 노트가 놓여 있었고 문득 저는 그 위에 조심스럽게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우 자유, 왠지 모르게 같은 단어인데 다른 온도가 느껴졌습니다. 중국어의 자유는 멀게만 느껴졌고 한글로 쓴 자유는 따뜻하고 살아있는 단어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속 깊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을 뺏기는 세상에서 나는 문자를 통해 말하겠다. 누군가는 듣지 않겠지만 누군가는 분명히 볼 것입니다. 며칠 후 저는 웹툰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예전부터 그림을 좋아했지만 학생들과의 일상에 묻혀붓을 놓은 지 오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림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조용히 숨길 수 있는 통로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웹툰은 아주 소박하게 시작했습니다. 주인공은 이름 없는 평범한 중학생. 그는 매일 학교에서 광동어를 썼다는 이유로 지적을 당하고 자신의 꿈을 말하면 현실을 직시하라는 말만 듣는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매일 밤 교실 벽이나 운동장 뒤편 낡은 책상 아래에 조용히 낙서를 하나 남깁니다. 처음엔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지만 낙서는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유, 꿈, 우리는 여기에 있다. 그 단어들은 모두 한글로 쓰여 있었습니다. 대사와 이야기 전개는 광동어로 이어지지만 가장 전하고 싶은 말, 감히 입 밖으로 낼 수 없는 단어들은 조용히 한글로 새겨졌습니다. 왜냐고요? 한글은 아직 이 도시에서 검열 대상이 아니었고 무엇보다도 제게는 말하지 못한 것들을 대신해줄 새로운 목소리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광동어는 제 정체성이고 한글은 제 감정이었습니다. 저는 이 웹툰을 익명으로 SNS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HK Underlands라는 이름으로요. 의외로 반응은 빨랐습니다. 이거 무슨 글자인가요? 한국어 아닌가요? 근데 무슨 뜻이에요? 광동어도 중국어도 아닌 이 문자의 사람들은 처음엔 호기심을 느꼈고 몇몇은 신기하다는 말로 넘겼지만 누군가는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알아봤습니다. 웹툰 속 주인공은 사실 저 자신이었고 그 낙서들은 우리가 감히 말하지 못한 말들이었으며 그 말들을 조용히 살아있게 하려고 저는 한글이라는 도구를 빌렸습니다. 한글은 검열을 피해갈 수 있었고 그 안에 담긴 단어들은 우리끼리만 아는 암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분명히 퍼져나가는 저항의 문장들이었죠. 어느 날 한 학생이 수업이 끝난 후 제게 와서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HK Underlands 맞죠? 저는 순간 놀랐지만 웃으며 말했습니다. 누가 알겠니? 너는 그 만화가 좋았니? 그 아이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았어요. 뭔가 제 얘기 같았어요. 그리고 그 글자들 이상하게 가슴에 남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작고 조용한 일이 누군가에겐 정말 필요한 말이 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저는 다음 화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는 잊히지 않는다. 물론 한글로요. 웹툰을 시작한 지 석 달쯤 지났을 무렵
그림 아래 조용히 덧붙이던 글자들이 점점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광동어로 말하고 한글로 속삭이는 만화. 누군가는 그냥 지나쳤지만 누군가는 멈춰 읽고 의미를 물었습니다. 그날 이후 SNS의 조용한 DM 창에 낯선 메시지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글자 배우고 싶어요. 그거 어떻게 읽는 건가요? 이건 우리 얘기 같아요. 내가 혼자 속으로 적던 말들이 누군가에겐 처음으로 자기 이야기가 되었다는 사실에 저는 놀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김민수, 홍콩대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강사였습니다. HK 언더레인즈 작가님 맞으시다면 당신의 만화에 등장한 한글이 제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홍콩에서 한글로 이런 말을 한다는 것 꼭 한번 뵙고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그와의 첫 만남은 침사추의 작은 찻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한글은 원래 말하지 못하던 이들을 위해 만들어진 문자예요. 쉽게 읽고 쓰게 함으로써 누구든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만든 도구였죠. 일본에게 억압받던 시절에도 한글은 끝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밤을 틈타 몰래 가르치고 조심스레 써내려갔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맞물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무의식적으로 고른 글자들, 그 속엔 이미 말하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이 담겨 있었던 거였습니다. 김민수와의 만남을 계기로 웹툰을 보던 몇몇 사람들이 오프라인에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모임의 장소는 홍콩 섬성완 쪽 골목 안 서이라는 오래된 찻집이었습니다. 작은 마음에도 깊은 뜻이 있다는 뜻을 담은 공간만큼이나 조용한 이름이었죠. 매주 토요일 오후 이곳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아이 셋을 키우는 엄마 조엘, 길거리 떡을 파는 청년 지밍, 은퇴 후 시골에 살다 올라온 노라 아주머니, 그리고 대학에서 디자인을 공부하는 호준까지. 그들은 모두 자신의 말이 사라지고 있다는 걸 체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한글 자음을 써보고 광동어 단어를 옮겨 적으며 발음을 맞춰보았습니다. 같은 단어인데 한글로 보니까 전혀 다른 의미처럼 느껴져요. 이건 비밀처럼 보이기도 하고 예술 같기도 해요. 우리가 이렇게라도 말할 수 있다니 숨 쉴 구멍이 생긴 것 같아요. 김민수는 단지 선생이 아니라 친구처럼 그들의 질문에 답하고 때론 웃으며 실수를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자라나던 우리의 모임도 2020년 국가보안법이 도입되면서 전혀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언어의 다양성을 지켜오던 작은 모임들과 SNS 활동이 이제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로 분류되기 시작했죠. 저의 웹툰도 그 첫 번째 타깃이었습니다. 플랫폼 측은 익명의 신고를 접수했다고 하면서 공지에는 단 한 줄만 남겼습니다. 표준 중국어 외 문자의 반복 사용은 규정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동시에 온라인엔 이런 말들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아직도 광동어를 쓰는 겁니까? 외국 문자를 퍼뜨리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한글이 뭐라고요? 여긴 중국입니다. 그 말들은 더 이상 단순한 의견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경고이자 선을 넘지 말라는 압박이었죠. 며칠 뒤 서희 찻집에도 관청 관계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화재 규정, 안전 점검, 위생 점검을 하며 실제로는 문제도 없던 공간에 비인가 학습 공간 운영 의혹이라는 이유로 영업 정지 예고장이 붙었습니다. 릴리 사장님은 말없이 찻잔을 닦으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죠. 우린 늘 조용히 지켜왔는데 그조차 안 되는 거였을까요? 그날 이후 우리 모임은 더 이상 같은 장소에 모일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연락을 끊었고 지밍은 떡 장사를 멈춘 채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조엘은 모임 대신 아이들 학원 문제에 더 집중하겠다고 했고 장스 안의 책방은 누가 봐도 이상한 타이밍에 임대료가 2배로 인상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가장 아픈 건 웹툰을 좋아하던 학생이 학교로부터 조사를 받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교무실에 불려가 외부 정치 콘텐츠 공유 관련 상담이라는 이름으로 취조에 가까운 면담을 받았다는 이야기. 아무 말도 하지 못한 그 아이는 이후 수업 시간 내내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열고 남아있던 웹툰 원고들을 하나씩 지웠습니다. 사라진 이름들, 우리는 있었다, 말의 그림자, 그 제목들이 이제 더는 이어질 수 없다는 사실이 무겁게 손끝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계정을 폐쇄했습니다. 마치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을 거라는 듯이요. 며칠 뒤 찻집 릴리 사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문 닫기 전 사람들이 남기고 간 쪽지를 모아 작은 노트로 만들어 두었다며 건넸습니다. 각양각색의 글씨로 적힌 광동어, 영어 그리고 서툰 한글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우린 작았지만 진심이었어요. 말은 힘이에요. 우리가 가진 마지막 무기. 그리고 마지막 장엔 삐뚤빼뚤한 글씨로 단 하나의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숨숨. 저는 노트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죠. 우리가 계속 말하고 싶어 하는 한 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정을 닫은 날, 저는 오랫동안 노트북 앞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끝난 듯한 기분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가 아직 살아있다는 감각, 그것이 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지하철역 벽 한쪽에 서툰 글씨체로 쓰인 글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건 분명 제가 예전에 웹툰에서 썼던 문장이었습니다. 우리는 있었다. 글자 하나하나는 엉성했지만 그 문장은 정확히 제가 하고 싶었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웹툰은 사라졌지만 그 말은 살아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사용한 언어, 우리의 목소리 광동어는 여전히 이곳에 살아있습니다. 한글을 통해 우리가 외쳤던 말들이 이렇게 벽에 남아있듯 우리의 정체성은 그 어떤 억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아직 이곳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후로도 곳곳에서 작은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길거리 떡 포장지에 적힌 낙서 같은 한글 단어, 자유, 함께, 여기, 찻집의 벽면 낙서 중 하나는 분명 광동어 발음을 흉내내 쓴 한글 문장이었고 그 밑엔 누군가 영어로 덧붙여 놨더군요. 이게 우리말 같아. 릴리 사장님의 찻집은 문을 닫았지만 그가 남긴 메뉴판에는 아직도 감사합니다라는 한글 글씨가 흐릿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만든 모든 것이 사라진 걸까? 아니면 단지 모습을 바꾼 걸까? 웹툰은 없어졌고 모임은 흩어졌고 찻집과 책방도 모두 문을 닫았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부터 홍콩의 골목에는 낯설지만 익숙한 글자들이 하나둘씩 다시 나타났습니다. 야시장 전등 아래 매달린 손팻말에 붓펜으로 서툴게 써진 따뜻한 국수란 말. 광동어 발음 그대로를 한글로 옮긴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누군가의 오토바이 헬멧 뒷면에서 꿈이라는 단어를 봤고 또 다른 날엔 중고서점 책갈피 속에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메모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찻집 유리창에 습기 낀 김에 아이들이 손가락으로 적어놓은 글자도 있었죠. 어설픈 자음 모음이었지만 그걸 지켜보던 어른들은 한참을 창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마치 누구도 말하지 않지만 모두가 알고 있는 암호처럼 그 말들은 조용히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건 다시 태어난 말들이었고 누군가 잊지 않기 위해 남긴 마음의 흔적이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다. 말은 사람처럼 자란다고. 보살핌을 받으면 자라고 억압받으면 잠시 숨어 있다가 다시 돌아온다고. 지금의 우리는 말이 숨어 자라는 시간을 살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 말들은 다시 흘러나올 겁니다. 언젠가 다시 아이들의 입에서 어른들의 책상 위에서 광동어와 한글이 나란히 놓이는 날이 올 겁니다. 그날을 위해 저는 다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카페도 서점도 아닌 공간. 말과 마음이 동시에 숨 쉴 수 있는 아주 작은 장소, 그 이름은 숨말방입니다. 숨은 말들, 그리고 숨 쉬는 말들이 모이는 곳 누구든 자기 이야기를 남길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잘한 언어로, 광동어로 혹은 한글로도요. 우리는 외국어를 배운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홍콩인답게 말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뿐이었습니다. 그게 한글이었던 거죠. 한글은 배우기 쉽고 빠르게 쓸 수 있으며 서로의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힘을 지닌 언어입니다. 그 작은 글자들이 지금도 홍콩 곳곳에서 숨 쉬고 그 흐름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 그 이상의 존재입니다. 우리의 목소리와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었고 홍콩의 미래에서 한글이 어떤 역할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그 우수성과 아름다움이 이미 홍콩인의 마음에 깊게 새겨졌다는 사실입니다. 한글이 계속해서 전 세계에 이로운 일로 사용되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한 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